이제 네 번째 동영상 강의로 이제 웹크롤러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웹크롤러라는 건 뭐냐면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인터넷이 되겠죠. 그 인터넷을 탐색하면서 자동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주는 프로그램을 이제 웹크롤러라고 해요. 웹크롤러가 하는 일을 이제 뭐 웹크롤링 또는 뭐 스파이더링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이제 이 웹크롤러는 다른 말로 웹스파이더 또는 엔트, 오토매틱 인덱서, 뭐 웹스터 스커터 및 봇, 뭐 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웹크롤러가 이제 실제 있는 웹크롤러 예로는 이제 빙이라는 데서 데이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면 이제 구글이라든지 뭐 네이버 이런 데서 검색을 하면 검색되는 검색이 되잖아요. 얘네들이 검색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봇, 그러니까 웹크롤러들이 각 회사에서는 웹크롤러들이 전 세계 인터넷을 돌면서 데이터들 막 문서들을 수집해 와요. 막그 HTML 문서들을 수집해서 그것들을 이제 찾을 수 있게끔 본인 그 자신 회사의 DB에다 그것들을 저장해 놓고 우리가 검색어를 입력하면은 그 해당하는 문서들을 그 이제 검색 알고리즘, 검색 엔진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끔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제 실제로 이제 쓰이고 있는 웹크롤러를 이제 보면은 파이썬도 오픈소스 웹크롤러가 존재를 하는데 스크래피라는 이제 웹크롤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능이 많고 또 설치 과정이 좀 복잡해서 본 강의에서는 실습하지 않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나중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뷰티풀 숲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이용할 거예요. 여기서는 웹크롤러를 이용하기 위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가지고 관심이 있으면 이 스크래피라는 거에 관심이 있다면 이런 거나 예제 사이트를 한번 참고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웹크롤링을 할 거예요. 이 뷰티풀 숲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 웹크롤러가 해주는 역할이 뭐냐 이제 월드와이드 웹을 돌면서 전 세계 이제 웹크롤러가 전 세계에 있는 인터넷을 이제 돌면서 이제 크롤러가 있겠죠. 이 크롤러가 여기 막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데이터를 이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웹 서비스들은 대부분 무슨 형태로 이제 데이터가 들어오죠? HTML 형태죠. HTML 문서를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 HTML에서 내가 유용한 정보들만 뽑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통째로 DB에다 저장하지 않고 유용한 데이터들만 뽑아서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다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HTML 문서를 파싱하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그래서 공개된 웹페이지의 HTML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인터넷으로 보는 웹페이지들이 HTML 문법으로 올바르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이제 작성한 코드다 보니까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웹브라우저가 어느 정도의 문법으로 맞지 않는 경우는 웹브라우저가 이제 똑똑하게 그런 것들을 알아서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법에 맞지 않아서 이제 올바르지 않은 경우가 있고요. 또 HTML 문법 자체를 확실하게 우리가 공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분석을 하게끔 만들려면 그것도 프로그램 짜는 게 굉장히 힘들 거예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단순히 또 정규 표현식을 이용하자니 이것도 뭔가 제대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정규 표현식을 해서도. 왜냐하면 HTML 문서가 굉장히 이제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가 사이트 들어가서 이런 사이트만 보더라도 페이지 소스만 보면은 이 HTML 문서가 이렇게 굉장히 많죠.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냥 직접 프로그램을 짜서. 그런데 이미 훌륭한 개발자들이 또 뷰티풀 숲이라는 HTML을 분석해주는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패키지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 뷰티풀 숲을 이용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기 쉬운 형태 또는 우리가 필요한 정보들만 쏙쏙쏙 뽑아내 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해서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보죠. 실습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뷰티풀 숲을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역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뷰티풀 숲이 이제 4버전이 맨 마지막 버전인데 그 이전 버전들은 제대로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4버전을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뷰티풀 숲 4 또는 BS4라고 입력을 해도 설치가 돼요. BS4라고 이제 이름을 넣어도 어쨌든 이렇게 인스톨을 해서 설치를 하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크롤러를 만들 거라서 또 프로젝트를 한번 또 만들어 보죠. 크롤러. 첫 번째 예제가 뭐 하는 예제냐면 링크를 가져오는 예제예요. 특정 이제 URL에 해당하는 링크를 가져오는 거라서 링크 크롤러라고 이름을 지어줄게요. 자, 이제 프로젝트를 요걸 닫고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뉴 프로젝트 한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링크 크롤러 이렇게 해서 만들게요. 이 해당하는 이제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썬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볼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잠깐 시간이 걸려서 네, 이제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여기에 이제 파이썬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크롤러 이렇게 크롤러라고 이제 파일을 만들고요. 터미널을 열어서 인스톨을 받아야 되죠. 뷰티풀숲을 먼저 인스톨을 받아요. 저기 있는 뷰티풀숲 pip 인스톨 뷰티풀숲 여기다 4 꼭 적어주고요. 자, 그러면 뷰티풀숲을 이제 설치를 했어요. 자, 설치를 했고 이제 사용을 해볼 건데 먼저 sys라는 파이썬 표준 모듈을 임포트를 해주고요. 패키지를 그 다음에 리퀘스트도 설치를 해야 돼요. 참 인터넷에서 뭔가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역시 pip install request 인스톨 받고요. 지금 위에 보면은 이렇게 지금 리퀘스트하고 뷰티풀숲을 이제 같이 써주고 있는데 이렇게 쭉 나열을 하면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설치를 했고요. 이제 리퀘스트를 임포트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from bs4 우리가 뷰티풀숲을 받으면 이제 bs4라는 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포트 해주고 뷰티풀숲이라는 이제 요 클래스가 필요해요. 근데 이게 너무 길잖아요. as soup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soup 이렇게 이제 해놓고요. 링크를 얻어오는 거예요. 이제 df get link 여기다 URL을 입력하면 이 해당하는 URL에서 링크 정보를 가져오게끔 프로그램을 짜는 거죠. 그래서 결과는 레스라고 할게요. 리스판스 받는 거니까 리퀘스트를 이용해서 get 방식으로 보통 이제 URL 이제 우리가 HTML 페이지 가져오는 건 get 방식이라고 했었잖아요. 아까 좀 전 동영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URL을 넣어줘요. URL. 그러면 그 URL에 해당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이 결과는 순수하게 HTML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아까 우리가 네트워크에서 헤더 정보 이런 거 봤잖아요. 그런 헤더 정보 다음에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딸려오거든요. 그 중에서 본문을 보기 위해서는 이제 페이지에 대한 본문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리절트에서 이제 텍스트 정보를 가져오면 되죠. 이제 페이지 정보를 가져올게요. 그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레슨 텍스트 디코딩 하고 있는데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디코딩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독습 한 다음에 이 페이지가 이제 HTML 페이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HTML을 이제 파싱할 때 여기다 페이지 넣어주면 되고요. 이제 뷰티풀숲은 여기다 파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HTML 파서를 넣어주면 이 HTML을 이제 파싱하겠다는 뜻이 돼요. 이거는 그냥 이제 넣어주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좀 뭐 알고 싶다, 문서를 보고 싶다 하면 뭘 하라고 했죠? 파이썬 인터프리터 실행한 다음에 import 똑같이 from import bs4 import 그 다음에 헬프에서 습을 한번 넣어보면요.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문서를 볼 수 있다고 했잖아요. 헬프라는 메서드를 이용하면은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예, 뷰티풀 습이라는 게 지금 클래스고 클래스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마크업 뭐 이런 쭉 내용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생성자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크업이 바로 HTML 문서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 마크업 랭귀지잖아요. 그 마크업이 이제 XML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마크업 랭귀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XML도 있고 뭐 HTML도 있고 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퓨처스에다가 뭘 넣어준 거냐면 이제 두 번째 인자에다가 이제 HTML 파서를 이제 넣어준 거죠. HTML 파서 이렇게 넣어줬어요. XML을 이제 분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인자는 이제 뷰티풀스 공식 홈페이지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HTML 파싱할 거니까 요걸 넣어준 거고요. 요걸 안 넣어줘도 실행은 되는데 경고 메시지가 떠요. 자, 링크. 이제 링크를 받아올 거야. 우리가 HTML 문서를 받으면은 이제 여기에 find all이라는 메서드를 이제 가져올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태그 이름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링크가 아까 전에 이제 실습할 때 요거 실습했잖아요. 그 위에서 요거 실습했었어요. 요거 그냥 단순히 넣어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본 적 있잖아요. 그래서 링크 어떤 페이지들의 링크가 이제 A 태그 안에 href 속성 안에 이제 링크 정보들이 쭉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져오고 싶은 거예요. 그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A 태그를 다 파인드를 하는 거죠. A 태그를 다 파인드를 해요. A 태그를 다 파인드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A 태그에 대한 요소들이 여기다 전부 다 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필요한 정보가 뭐만 필요하냐면은 for element in. 자, 각각의 이제 A 태그에 해당하는 엘리먼트들이 쭉 오게 되거든요. 이제 엘리먼트에서 이 엘리먼트에 있는 요소들 중에 어떤 값만 필요하냐면 href에 해당하는 값만 필요해요. 우리는 요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href에 들어있는 값만 추출할 수가 있어요. 어때요? 그 레귤러 익스프레션을 이용해서 추출하기보다 좀 간단한 형태로 추출을 할 수가 있죠. 링크 정보를 이제 뭐 해주면 돼요? return 링크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조금 한 번에 그냥 리턴해 버려도 되겠죠. 요거 자체 리턴하는 거니까 리턴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링크 정보를 이렇게 쭉 리턴을 하게 되고요. 이제 그 링크 정보를 한번 if 메인 부분에다 이제 저걸 써보죠.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볼게. for url in sys.argv 해가지고 자, 첫 번째 argv에서부터 이제 가져오겠다는 건데 이게 뭔지 먼저 알고서 넘어가야 되니까 우리가 아까 전에 이런 거 사용해 봤어요. alt 이제 여기서 보면 자, 여기서 우리가 아까 전에 파이썬 -m 한 다음에 http.server 이렇게 해서 실행해서 서버를 실행했는데 요 뒤에다 인자를 하나 더 넣을 수 있었죠. 포트 번호 이렇게 넣을 수 있었잖아요. 요 정보가 이제 얘가 이제 이 정보를 받아들이잖아요. 이 http 서버라는 모듈 이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때 요게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 여기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한번 뿌려볼게요. sys.argv에 있는 값을 프린트를 한번 해볼게요.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자, 우리가 실행을 해볼게요. 요거를 python crawler.py를 실행을 하는 거잖아요. 실행을 하면은 지금은 일단은 첫 번째는 파이썬 요게 와요. 이제 첫 번째 정보가. 근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A, B, C 이렇게 하게 되면은 요 두 개의 정보가 오죠. 그러면 우리가 요 뒤에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짤 거냐면 python crawler.py http www.naver.com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URL 정보를 이렇게 넣어서 여기 있는 URL에 있는 링크 정보를 다 추출을 하려고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서부터 있어요? 요거 다음 요 실행 파일 다음부터 이렇게 그 정보가 나오죠. 그 정보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포르프를 돌릴 때 요 이후에 있는 정보부터 포르프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매개 변수 넘어온.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져오고 그러면 프린트 링크들을 이제 어디에 있는 링크? 이 URL에 있는 링크들을 이제 출력을 할 거다라고 이제 프린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for num link in enumerate 아까 함수 써봤죠? 인덱스 붙여서 줬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get links 함수에다가 URL을 이제 넣어주면요. 여기서 이제 하나씩 가져온 URL을 여기다 넣어주면 거기 있는 링크를 다 추출을 해주겠죠. 여기다 스타트를 하나 더 넣어주면은 0번부터 시작했었잖아요. 인덱스가. 근데 1번부터 시작하게끔 바꿀 수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print num link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끔 만들고요. 그리고 개행이 안 되기 때문에 print 이제 다음 URL을 받아올 때는 이제 개행을 해서 좀 구분을 할 수 있게끔 프린트를 한 번 더 넣어줬어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봐야겠죠. 한번 실행을 해보면 python cro.py http python.org 여기서도 가져와 보고 http 네이버.com 이렇게 가져와 보면요. 자, 이렇게 링크 정보들을 쭉 가지고 오죠. href 속성에 있는 링크 정보들을 쭉 가지고 와요. 여기 보면 이제 링크인 파이썬 org에 있는 링크들 뭐 이제 href에 있는 값들이 이런 것들이 쭉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쭉 있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여기 네이버에 있는 것들의 링크 정보는 또 이런 것들이 쭉 있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출해 올 수 있어요. 이렇게 원하는 정보들을 추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패키지가 뷰티풀 숲이라는 패키지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파이썬 실행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제 우리가 요거 실행을 하잖아요. 요거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은 그냥 실행하게 되면 아무런 인자 정보를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URL 정보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는데 얘를 런에 가서 edit configuration 가보면요. 여기에 이제 파라메터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URL 정보를 넣어주면 돼요. http python org 그 다음에 http 네이버 https죠. 네이버.com 이런 식으로 해서 OK를 해가지고 요 파일 실행할 때 크롤러를 실행할 때 이렇게 설정을 해준 다음에 이제 실행을 해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요 잘 가져오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겨줄 수 있어요. 이게 파이썬에 직접 실행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안 하면은 이제 직접 터미널을 열어서 직접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제 하면 되고요. 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크롤링을 해봤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제 이미지를 한번 수집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수집하는 거. 그래서 역시 얘네 둘이 설치가 돼 있어야 되고요. 구글 이미지.py라는 파일을 이제 만든 후에 이제 실행을 해보죠. 그냥 이제 뭐 프로젝트 새로 안 만들고 여기다가 그냥 만들어 볼게요. 구글 이미지스라는 이제 파일을 만든 다음에요. 자, 이제 내용을 작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레귤러 익스프레션도 좀 이용하기 위해서 R이라는 이제 레귤러 익스프레션 모듈을 임포트를 하고 임포트 리퀘스트 이제 이제 웹 서버로 이제 요청도 보내야 되니까 리퀘스트도 임포트를 해주고요. from bs for import beautiful 숲 기니까 숲으로 이제 엘리아스 설정해서 이제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df get 구글 이미지 URL 여기다 키워드를 넣어주면은 그 해당하는 키워드 이미지들을 가져오게끔 만들 거예요. 그래서 패턴을 정의를 하는데 아무거나 가져오질 않고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 URL 이제 그 이미지 주소만 가져올 거예요. 컴파일해서
HTTPS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물음표 놓고 콜론 다음에 요걸로 시작되는 패턴에 이제 정보만 가져올 거야. 그리고 시작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시작이 되게끔 해서 이 패턴에 해당하는 이제 이미지 정보만 가져올 거예요. 이미지 주소들만. 그리고 베이스 URL은 어떻게 되느냐? 요거는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이용해서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볼게요. 자, 구글로 간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미지 예를 들면 강아지를 검색을 해본다 했을 때 강아지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미지 검색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URL 정보를 조금 잘 볼게요. URL 정보를 봐서 자, 여기다 한번 붙여 넣어 볼게요. URL 정보를. 여기서 이 Q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이 Q라는 부분이 이제 원래 URL에 강아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이제 강아지에 대한 정보거든요. 각각 Q는 뭐, 그리고 %로 구분해서 소스는 뭐, 그 다음에 TMB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냥, 요 주소에서 요만큼만 가지고 한번 써볼게요. 요만큼만 가지고 쓰면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이게 쿼리인데, 여기다가 고양이를 넣게 되면요. 요거는 이제 전체 검색이 되게 돼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게 되면 이미지 검색으로 바뀌게 돼요. 딱 요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해요. 이미지 검색을 위해서 두 개의 정보가 필요한데 요거는 저도 직접 이거 하나하나씩 대입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요 정보를 뽑아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URL 정보를 날리면은 이미지 검색이 될 수 있고 요 페이지를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만 쭉 뽑아오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베이스 URL은 뭘로 하냐? 자, 일단은 여기 보면 앞에 구글 서치라는 부분까지 있죠. 요거가 이제 베이스 URL이 되고요. 요 물음표 다음에는 이제 뭘로 넘기면 되냐면 파램스로 이제 리퀘스트의 get에 파램스로 넘기게 되면 요렇게 보낼 수가 있게 돼요. 조금 이따 볼게요. 자, 요렇게 이제 베이스 URL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파램스에다가 이제 우리가 Q에다가 검색어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에서 받은 키워드 정보를 Q에다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TBM의 값이 아까 URL 보면 알겠지만 이 TBM의 값이 ISCH 아마 이미지 서치를 줄여서 IS 서치라고 한 거라고 이제 판단이 돼요. 그래서 저걸 제가 선택을 했었어요. ISCH 서치 이렇게 해서 이미지 서치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에다가 이렇게 물음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URL에서 쿼리라고 하거든요. 쿼리를 설정할 때 이제 파램스에다 이런 값을 넣어준 다음에 응답을 받아야겠죠. 리퀘스트에서 get 요청을 보내는데 베이스 URL로 요청을 보내되 파램스 정보에다가 파램스를 이렇게 넣어서 보내면은 이 URL로 이런 형태의 URL로 바뀌어서 이제 보내게 되게 돼요. 네, 파램스 넣어주는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 중에서 뭐만 우리는 추출을 해야 돼? 이미지들의 주소만 추출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도큐먼트는 수습한 다음에 이제 리스판스에 있는 결과물, 텍스트, 그리고 HTML 파서를 이용해서 이제 습을 이용해서 도큐먼트를 받아온다고 했고요. 문서를 받아왔으면은 이제 리턴을 하는데 포인 구문에서 이제 독에 있는 뭘 찾아야 돼요? find all 한 다음에 이미지 태그들을 다 찾아요. 그거를 하나씩 이에 가져와서요. 그 이에 있는 get에 SIC에 있는 내용들을 가져와야 되겠죠. SIC에 있는 내용. 근데 그 중에서 모든 걸 다 가져오는 게 아니라 if 방금 전에 만든 패턴 하고 매치가 되는 것만 가져올 거예요. 뭐가? 이에 있는 get.src에 있는 값이 한마디로 여기 이제 여기 이미지 태그 안에 있는 src 정보만 쭉 뽑아 올 건데 그게 앞에 시작이 http 또는 https로 시작하는 것만 추출해 오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가져오게끔 만들고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 코드가 이어지는데, 이제 이미지를 이제 받았으면 이제 나는 그 이미지 주소만 받아오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할까, 저장을 할 거예요. 내 PC에다가 이미지를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 빼고 이제 바로 이 메인부터 일단 가볼게요. 자, 키워드를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에다가 강아지, 고양이. 자, 이렇게 두 개의 키워드를 이제 검색을 해볼 거예요. 이미지를 가져올 거고요. URLs. 이제 처음에 URL이 이제 없잖아요. 정보가. 그래서 URLs 가져오고 for keyword in 키워드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가져온 다음에 이미지들의 URL을 쭉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든 함수인 URLs에 이제 이거 스프레드 연산이죠. URL을 다 풀어서 다시 넣어주고 다시 그걸 리스트로 묶어주면 이제 계속 확장을 시킬 수가 있죠. URL을. 자, 이렇게 하게 되면 URL에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오는지 볼게요. 요것도 프리티 프린트를 이용해서 좀 출력을 해볼게요. 그냥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할까요? for URL in URLs 어떤 이미지의 주소들이 가져왔는지 한번 볼게요. print URL. 자, 그래서 실행을 잠깐 해볼게요. 요거를 실행을 해보면은 자, 이런 이미지들이 쭉 받아와진 거예요. 강아지, 고양이 각각의 이제 URL. 요거 눌러보면은 이런 강아지 이제 가져와졌고요. 쭉 내려서 이제 한 중간쯤 보면은 이런 고양이 이미지들이 쭉 가져와졌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쭉 가져올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소에 있는 이미지를 난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해요. 내 PC로 직접 그 이미지들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다운로드 이미지를 이제 할 건데, 이 URL에 해당하는, 이 이미지 URL에 해당하는 거를 이 파일 네임으로 저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일 네임으로 내 PC에다 저장을 할 거예요.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 다음에 try 예외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ry 구문으로 이제 레슨은 request.get URL 이렇게 가져와요. 일단 자, request.get URL로 가져오는데 만약에 rest.status 코드가 200이 아니면은 제대로 뭔가 오류가 났다라는 거거든요. 200이면 성공한 거니까. 그럴 때는 이제 빈 문자열을 리턴하게끔 할게요. 지금 이제 이 이유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빈 문자열을 리턴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타입 정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만약에 제대로 응답을 못 받았으면 그냥 끝내버리고 이 함수를. 그리고 레스에 있는 헤더 정보 중에 컨텐트 타입이라는 헤더 정보를 가지고 와요. 가지고 오고 이 헤더 정보의 값이 만약에 if 타입이 이미지의 JPEG면 이건 JPEG 파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이 JPEG라는 파일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장자가 뭐가 만들어져야 되냐면 JPG로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고 타입이 이미지의 PNG가 되면은 이거는 PNG로 확장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MIME 타입이라고 해요. MIME 타입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항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은 검색을 생활화해야 돼요. 그래서 MIME 타입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제 MIME 타입에 대한 이제 문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MIME 타입이 이제 여기 앞에 보면 요 슬러시로 구분해서 요건 상위 타입이 되고요. 그 상위 타입들의 종류가 이제 뒤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텍스트 타입도 있고 이미지 타입도 있고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타입들이 있고요. 쭉 가다 보면은 이제 웨이브 종류 뭐 이런 종류들이 쭉 있어요. 이미지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좀 전체 내용이 많이 안 나와 있네요. 전체 목록 마인 타입 전체 목록 가보면은
자, 이 확장자별로 마임 타입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가 나와요. 우리는 이제 JPG잖아요. JPG 파일 유명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 JPG 이 확장자가 이런 파일들은 이렇게 JPG로 나와요. 근데 이 URL 주소에는 이제 JPG라는 것들이 안 나와요.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거고요. if 타입이 만약에 image.gif다 하면은 이제 확장자가 뭘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냐면 GIF 파일로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고는 이제 나머지의 경우는 뭐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타입의 이제 이미지가 아니라고 가정할게요. 우리는 세 가지 종류의 이미지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JPG 파일, PNG 파일, GIF 파일만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그 외에는 그냥 리턴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끝내버리고요. 이제 프로그램을 끝내고 이제 파일 네임을 정해야 돼요. 파일 네임은 우리가 지금 위에서 받은 파일 네임에다가 확장자를 붙여줘야지 이제 제대로 된 파일명이 되겠죠. 그래서 파일명을 여기서 받은 파일명으로 이제 바꿔주게 되는 거죠. 바꿔주고요. 이제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with 오픈 파일로 저장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파일을 열어가지고 쓰면 돼요. 그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파일 네임에다가 이제 그 파일 이름을 이제 요 이름으로 쓸 거고요. 이미지 파일은 이진 파일이잖아요. 쓰기 모드로 열어서 되게 간단해요. f.write 자, 리스판스의 텍스트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는 컨텐트에 있어요. 이 컨텐트에 있는 내용을 그냥 파일에다 쓰면 이미지가 그냥 다운로드 이제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제 성공하면은 파일 네임을 그냥 리턴을 해주게끔 하고요. 만약에 예외가 발생하면은 파일이 제대로 다운로드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빈 문자열을 리턴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미지 다운로드가 제대로 안 되면은 빈 문자열이 리턴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거고요. 만약에 이미지가 제대로 다운로드가 됐으면은 이제 파일 네임을 리턴하게끔 이제 코드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이 키워드에 대한 이제 URL 주소를 여기에다 모아놨어요. 이 키워드에 대한 이미지의 주소를 여기다 모아놨고요. URL에다 모아놨고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제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for i 하고 URL in enumerate 해서 우리가 URL에다가 이제 이미지의 주소를 저장을 했어요. 조금 전까지. 그리고 스타트는 1번부터 시작을 할게요. 스타트는 1번부터 이제 시작을 번호를 매기고요. 그런 다음에 파일 네임은 다운로드 이미지 URL 이제 여기서 받은 이 여기 있는 URL에서 이제 이 이미지 수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파일 네임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면은 세 자리 아까 요 번호 있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차례대로 매겨질 텐데 요거를 세 자리에 네, 03, 세 자리의 번호로 D, 여기 빠졌네요. 지금 D가 빠졌어요. 이렇게 해서 요런 포맷으로 자, 요런 포맷으로 우리는 파일 이름을 정할 거예요. 그러면 001, 002, 003, 004 이런 순서대로 이제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질 거예요. 그리고 if 만약에 파일 네임, 여기서 이제 파일 네임을 받았잖아요. 이 파일 네임이 빈 문자열이 이제 펄스로 이제 평가가 되고 빈 문자열이 아니면 true로 평가가 되겠죠. 파일 네임이 있으면 다운로드 받았잖아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잘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뿌릴 건데 다운로드 어떤 URL로부터 어떤 파일 네임으로 다운로드를 받았다라고 이제 표시를 하고요. URL 파일 네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제 실제 파일이 잘 다운로드가 되는지 실행을 해볼게요. 자, 다운로드를 받고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요런 파일 이름으로 다운로드를 받고 있다라는 거죠. 쭉 받아져요. 자, 받으면 지금 여기 파일 다운로드 받아진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파일이 다운로드가 받아지고요. 실제 여기 열어보면은 각각 해당하는 이미지들이 잘 다운로드가 되어 있다는 거를 볼 수 있죠. 이렇게 이미지를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응용하면 얼마든지 다른 웹사이트로부터도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런 이미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아서 수집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다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구글에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는 건데요. 여기다가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키워드들을 더 넣어주면은 다른 것들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하고요. 기존에 받았던 건 좀 지워줄게요. 자,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면 이제 쭉 받아요. 다운로드를 받고요. 네, 이제 키워드가 많으니까 좀 오래 걸리네요. 이제 받아졌고요. 여기 보면 처음에 이제 강아지 키워드 쓰니까 강아지부터 해가지고 한 이제 기린 이미지도 받아졌고요. 끝에쯤에 이제 호랑이 같은 이미지들도 이렇게 받아졌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이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건 구글에서 이제 수집을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제 다른 사이트로부터도 뭔가 이걸 잘 응용하면 다른 사이트에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문제를 낼게요. 아까 이제 API 주제가 API하고 이제 웹크롤러 이제 두 가지의 주제였는데 이제 주소.kr API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우편 번호까지 검색을 할 수 있게끔 이제 프로그램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좀 쉬워요. 자, 기존의 프로젝트를 잠깐 다시 열게요. 파일 오픈 리센트 하면 최근에 이제 어드레스라는 프로젝트로 우리가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스 윈도우로 다시 열고요. 열어보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여기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뿌려볼게요. 자,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뿌려보면은 실행을 해서 뭐 충대로 일을 한번 눌러보죠. 하면은 자, 이렇게 충대로에 해당하는 주소 정보가 이렇게 쭉 하는데 요 중에서 우리는 뭐만 뿌린 거냐면 요것만 뿌렸잖아요. 그러면 잘 보면은 여기 집 넘버라는 곳에 이제 우편 번호까지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편 번호까지 이제 우리는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드를 여기를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서 여기 받아온 주소 중에 여기 보면은 뭐만 뿌리고 있냐면 로드 ADDR만 뿌리고 있는데 여기에 ADDR 집 넘버에 해당하는 값도 같이 뿌려주면 이제 되겠죠. 근데 이제 좀 포맷을 이용하면 여기다가 이제 콤마로 이제 구분해서 요거를 하나 더 추가를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제 요거는 이제 요 pp 프린트 했던 부분은 p 프린트는 지워주고요. 실행을 다시 해서 이제 충대로 하게 되면 이제 여기 앞에 우편 번호까지 이제 나오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바꿔줄 수 있죠. 즉, 아까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API는 데이터를 다 제공을 해주는데 우리는 그 중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램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콘솔에서 이제 터미널에서 보여주는 건데 만약에 여기에 이제 그래픽 환경에 뭔가 모듈을 이제 파이썬도 이제 그래픽 환경으로 프로그램을 짤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어떤 창을 띄워가지고 거기서 이제 뭔가 앱을 만들 수도 있는데 파이썬으로도 그것도 이제 있어요. 서드 파티 패키지로 그런 거 좀 공부해가지고 이제 그래픽 환경에서 이런 식으로 또 뿌려줄 수 있게끔도 만들 수 있고 결국 데이터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법이죠. 어디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보여주고 아니면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연산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내가 다른 정보로 이제 변환을 해서 보여준다든지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이제 조금 더 다른 이제 문제를 한번 해볼게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베이스하고 보통 이제 수집한 데이터는 어디에다 모아놓는 게 좋냐면 데이터베이스에 모아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SQLite도 배웠고 크롤러도 배웠으니까 이제 영화 정보를 이제 요 사이트 제가 그냥 찾아본 건데 여기서 이거 좀 요거 그냥 마음대로 수집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 사이트로 들어가 가지고 요 사이트 한번 먼저 들어가 볼게요. 주소를 입력해 보면 https www.imdb
com 차트 탑. 자, 요 사이트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영화에 뭐 이제 우리나라 사이트는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준은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에 영화에 대한 이제 탑 랭크를 한 250개의 랭크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250개의 랭킹에 해당하는 영화 정보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뭐 이런 사이트가 이제 대상 사이트예요. 내가 자료를 뭐 수집할 대상 사이트를 이제 선정을 하고요. 크롤링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다음과 같은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 이 페이지에서 뭐를 우리는 가져올 거냐면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 주소하고요. 그리고 영화 제목, 그리고 제작 연도 정보를 이제 수집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려고 해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movie.sqlite로 할게요. 우리가 뭐 db라는 확장자도 썼는데 SQLite 같은 경우는 이제 db 확장자도 쓸 수 있지만 이 .sqlite라는 확장자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일단은 하고요. 자, 그럼 수집하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설명이 좀 대충 나와 있는데 이제 강의로 이제 보여주면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뽑을 정보들을 이제 찾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찾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요. 일단 영화 포스터는 어떻게 찾는지 보면요. 여기 보면은 검사를 눌러요. 검사를 누르면은 여기 개발자 도구에서 이 이미지가 있는 HTML에 있는 위치가 이렇게 나와요. 요거 쭉 누르다 보면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그럼 영화 리스트를 잘 보면 이 전체 영화 리스트는 어디에 있냐면은 요 tbody라는 태그 안에 이렇게 영화 정보들이 싹 다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 영화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tbody에 있는 녀석을 tbody를 먼저 가져와야 돼요. 근데 테이블 바디가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다른 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태그는 같은 태그가 여기서도 보면 알겠지만 div라는 태그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태그 정보만으로는 그 해당하는 정보를 정확하게 추출해 올 수가 없으니까 여기서 클래스 정보도 활용을 하려고 해요. 클래스 정보가 리스트라는 요 클래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요런 이제 안에 요런 이제 엘리먼트 안에 요소 안에 각각 영화 정보가 TR로 묶여서 하나씩 들어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요 왼쪽에 요 표시된 거 잘 보면 하나씩 이제 들어있죠. 그럼 영화 한 개 한 개의 정보는 여기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정보는 어디에 있는지 다시 검사를 누르면 그 위치로 가거든요. 그러면 여기 보면 어디 안에 있냐면 요 TD 안에 포스터 컬럼이라는 부분 안에 요 이미지 태그 안에 이렇게 이미지 정보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요 이미지의 주소가 여기 들어있어요. 그죠? 그럼 이미지 SIC에 있는 요 값을 우리는 추출을 하면 돼요. 이제 첫 번째 포스터 정보는 요거 가져오면 되고, 그럼 제목은 어디 있는지 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누른 다음에 검사를 누르면 이제 제목이 있는 부분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TD 안에 이제 타이틀 컬럼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이 타이틀 컬럼이라는 부분에 A 태그 안에 여기 텍스트 데이터로 영화 제목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영화 제목. 그렇죠? 영화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도 정보는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제 개봉 연도인지 이제 아니면 제작 연도인지는 잘 몰라가지고 일단 개봉 연도라고만 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이제 1994에 해당하는 요 엘리먼트가 여기 있고 그 안에 요 1994 여기에 이제 들어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걸 이용해서 우리는 요 정보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추출할 영화들의 정보는 클래스가 리스트인 tbody 요소 내부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요 안에. 그리고 각 영화의 정보는 tbody 요소 내에 tr 요소마다 존재를 하죠. 요 tr 하나에 영화 정보 하나가 들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각 영화 포스터의 이미지 주소는 클래스가 포스터 컬럼, 이 포스터 컬럼이라는 곳에 이 이미지 태그 안에 이제 정보가 들어 있어요. 그리고 영화의 제목은 요 타이틀 컬럼이라는 부분에 앵커 태그, A 태그인 요소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개봉 연도는 여기와 같이 스팬 태그 안에 들어 있죠. TD 클래스가 세컨더리 인포인 이제 여기에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죠. 먼저 프로젝트를 하나 새로 만들게요. 영화니까 이제 무비 크롤러라고 할게요. 무비 크롤러라는 프로젝트로 만들고요.
네, 아직도 만들고 있어서 좀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제 만들어졌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파일명을 이제 여기서 정하지 않았으니까 임의로 정해보죠. 이름 정하기 귀찮을 때 저는 이제 메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게 메인이 되는 파일이라서 메인이라는 이름을 많이 써요. 이제 메인으로 이제 만들었어요, 일단. 자, 그래서 먼저 from SQLite에서 자, 커넥트 함수를 가지고 온 다음에요.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은 movies.sqlite, movie SQLite라고 일단은 지었고요. 그 다음에 DB를 이제 초기화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DB. 자, with connect 데이터베이스를 연결을 해서 이 함수에서 하는 역할은 이제 테이블을 만드는 거예요. 저 영화 정보를 저장할 테이블을 만드는 거죠. execute create table if not exist. 이제 movies라는 테이블을 만들었어요. movies라는 테이블을 만들었는데 이 테이블이 없을 때만 만들라는 뜻이고 요거 if not exist 설명했었죠. 요거는 이 테이블이 없을 때만 만들라는 얘기고 정보는 포스터. 자, URL 주소가 꽤 길기 때문에 한 300개로 잡을게요. 크기를. 글자가 300개까지 저장이 되게끔 하고요. 타이틀은 이제 무비의 제목이 되겠죠. 영화 제목도 좀 뭐 충분하게 한 100 정도 잡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봉 연도인지 아무튼 제작 연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도를 저장하기 위해서 이제 이어라는 그 필드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제 테이블을 만들고요.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커밋을 날려줘야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커밋을까지 날려요. 이제 initdb 그러면 df if 자 메인 부분에서 이제 initdb를 해서 db를 이제 초기화를 해주는 거죠. 테이블을 만들면서 초기화를 해주게끔 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화를 저장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테이블에다 df init 이제 insert movies 요렇게 movies를 넣게끔 하고요. 자, 영화들을 넣어주면은 이제 자 여기서 그리고 SQL문을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insert into 어떤 테이블로 넣어야 되죠? movies라는 테이블 여기로 넣어줘야 되겠죠. 이 테이블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넣어주냐면 포스터 그리고 타이틀 이어의 순으로 넣어줘야 되고 밸류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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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의 정보를 이제 넣게끔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무비 정보를 한 번에 인서트를 할 거기 때문에 execute many 함수를 이용해서 이 SQL문을 movies로 이제 execute로 이제 하면 되고요. 그리고 다 삽입을 했으면은 이렇게 영화 정보를 이제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커밋을 날려서 적용이 되게끔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화 정보를 추출해야 되잖아요. 그죠? 영화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들을 이제 임포트를 해보면요. from bs4 bs4가 설치가 안 됐죠? 설치를 좀 하고 진행하죠. import pip install bs4로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어요. bs4 그리고
리퀘스트도 날려야 되겠죠? 이 두 개를 이제 설치를 할게요. 네, 이제 설치가 되었고요. bs4로부터 import beautiful soup as soup 이렇게 기니까 이렇게 해주고 import request 모듈을 이제 임포트를 해줬어요. 자, 이제 보면 이제 무비를 이제 익스트랙트를 이제 요 URL에 해당하는 URL로부터 이제 무비 정보를 이제 익스트랙트를 할 거예요. 그 URL은 요 URL 방금 전에 봤던 그 URL이 되겠죠. 요 URL로부터 이제 정보를 익스트랙트를 할 건데 추출을 할 건데 자, 그럼 익스트랙트를 하는 부분 일자는데 이제 요거는 내부 함수들을 몇 개 정의를 해서 그걸 사용하면서 할게요. df get document 자, 얘는 레스 응답을 일단 받고요. 리퀘스트 모듈에 get URL로 이제 응답을 받았으면은 그거 이제 숲으로 파싱을 해야 되겠죠. 이제 레스에 있는 텍스트 이제 HTML 문서를 파싱을 하고 HTML.parser로 이제 파싱을 하면은 이제 여기 전체 도큐먼트가 이제 리턴이 돼요. 여기서 전체 도큐먼트에 해당하는 게 리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체 이제 무비가 어디에 저장이 돼 있다고 했죠? 여기 보면은 이 요거 안에 테이블 바디 요거 안에 리스터의 리스트라는 클래스를 갖는 요거 안에 이제 tr에 각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 요소들을 전부 다 tr을 전부 다 가져오려고요. tr에 해당하는 것들을 전부 다 가져오게끔 짜려고요. 그래서 df 함수 이름을 뭘로 했냐면 get movie tr list get movie tr list 여기다가 뭘 넣어주게끔 하냐면 도큐먼트를 넣게끔 할 거야. 도큐먼트는 뭐냐면 이 뷰티풀 숲으로 파싱이 된 형태의 도큐먼트를 여기다 넣겠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먼저 tbody를 가져와요. tbody 아까 요 tbody 뭐라고 했냐면 요 문서에서 요 tbody 요 부분을 가져오는 건데 이 tbody를 가져올 때 이제 도큐먼트에 find all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tbody를 가져올 수 있겠지만 이거보다 훨씬 더 유용한 녀석이 있는데 바로 select라는 함수가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정확하게는 CSS 선택자를 조금 이해를 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데요. CSS 선택자에서 몇 가지만 좀 알려주고 갈게요. 이 그냥 H1 같이 앞에 아무것도 없이 H1 해가지고 우리가 CSS 만들 때 여기다 스타일 만들었잖아요. 여기서 뭐 이제 컬러는 뭐 레드 이렇게 하면 글자 색깔이 이제 빨간색으로 바뀌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CSS 코드를 짤 수가 있는데 이 H1이 태그를 말한다고 했어요. 이 태그가 이게 선택자라고요. 선택자 CSS 선택자를 이용해서 이제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요 앞에 점이 붙어 있고 뭐 이제 A, B, C라고 하면은 요거는 뭘 말하는 거가 되냐면요. 뭐 예를 들면 div 클래스는 A, B, C 요런 게 있고요. 그리고 태그가 또 다르다 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이제 p 태그에 클래스에 A, B, C가 있으면은 이 A, B, C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만약에 이걸 연결했었어요. 태그 다음에 tbody 다음에 이걸 연결했었으면은 tbody라는 태그가 무슨 클래스를 가지고 있냐는 소리냐면 abc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만약에 떨어뜨렸었으면 그럼 얘는 무슨 뜻이 되냐? 이걸 떨어뜨렸었으면은 예를 들면 tbody가 있고요. 요 안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 tbody 안에 요 요소 내에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 클래스가 A, B, C인 것을 가져오겠다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선택자를 그대로 써서 여기 select라는 거에다 넣어주면 그 선택자에 해당하는 것들을 다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서 다시 보면은
클래스가 리스트인 tbody 내 요소를 먼저 선택을 해줘야지만 여기 그 안에 있는 tr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요 tbody에다가 tbody.list 자, tbody 이거 띄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tbody 안에 있는 리스트를 가져오는 거고 이렇게 붙였으면 tbody인 태그를 가지면서 그 태그가 클래스를 요거를 가지고 있는 걸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소스를 잘 보니까 HTML을 보니까 요것만 해도 그것만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러니까 이 클래스가 있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요것만 해도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하고요. 그럼 tbody를 가져왔겠죠. 여기서 요 클래스가 이거인 녀석을 선택을 해서 가져와요. 그럼 요게 tbody라는 곳에 저장이 돼 있고요. 그럼 그 중에서 뭐를 이제 우리는 필요로 하는 거냐? tr 요소를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죠? tr 요소를 다 가져와야 되니까 여기서 이렇게 했어요. 이제 뭘 선택을 하냐? 요 중에 이제 셀렉트는 요거를 전부 다 가져와서 리스트 형태로 가져오기 때문에 첫 번째 거를 이제 선택을 하고요. return t body에 select를 해도 되고요. find all을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태그 tr을 할 거니까. 근데 select를 쓰는 게 훨씬 더 편해요. tr 태그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다 가지고 와서 리턴을 해주면 tr 태그를 모두 다 리턴을 하는 형태가 되고요. 여기서 자, 이제 movie info를 가져와야 돼요. get movie info. 자, 여기는 이제 tr 엘리먼트 아까 여기서 이제 리턴 받은 tr 엘리먼트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죠. 그죠? tr 하나를 넣어주면 거기서 movie 엘리먼트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 tr 엘리먼트에서 포스터는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포스터는 tr ele에 find select 어느 태그? 이 tr ele의 select에 보면은 이 포스터 컬럼이라는 거 아래에 있는 이미지 태그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 정보가. 그래서 포스트 대소문자 잘 구분해 줘야 되고요. 컬럼. 이걸로 볼까요? 포스터 컬럼. 포스터네요. 포스터 컬럼 안에 요 이미지 태그가 있죠. 아니면은 요 바로 안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요 전체 안에서 안에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띄어쓰고 이미지를 가져오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몇 번째 요소냐면 첫 번째 요소가 되고요. 거기서 get 무슨 속성을 가져오면 돼요? 선택한 첫 번째 요소에 SIC 속성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그 TR-ELE에 셀렉트 한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요소 이미지를 가져온 거에서 SIC 속성을 이제 포스터에다 가지고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이틀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바로 쭉 가보죠. TR-ELE의 타이틀 정보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타이틀 컬럼에 있다고 했죠. 타이틀 컬럼인 클래스가 있는 녀석 안에 A 태그 안에 있다고 했어요. A 태그. 그러면 그 A 태그의 첫 번째 걸 가져와서 이번에는 얘는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여기가 되는데 어떤 속성에 이렇게 값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속성의 값으로 있을 때는 get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어떤 속성에서 가져올 거냐라고 이제 해야 되는데 이미지 같은 경우는 SIC라는 속성 있죠. 여기에 이제 이미지의 정보가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요거는 어디에 있냐면 속성에 있는 게 아니라 이 A 태그 안에 있는 요 텍스트로 되어 있어요. 이 텍스트.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요소에 있는 get 텍스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그 텍스트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요. 그럼 자, 요거는 좀 더 복잡한 형태긴 한데 자, 그럼 연도 정보는 어디 있다고 했죠? 자, 아까 그 타이틀 컬럼 안에 이 스팬 태그 안에 있잖아요. 그 세컨더리 인포라는 클래스 안에 요 정보가 들어 있다고 했어요. 역시 텍스트에 있죠. 요 텍스트 정보에 있죠. 그래서 여기서 셀렉트를 하는데 t 타이틀 컬럼 내에 있는 세컨더리 인포에서 요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첫 번째 요소를 가져오고 get 텍스트를 하는데
이 문제는 요소가 이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어요. 가로로 둘러싸여져 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스트립을 해서 요 가로 제거해주고 스트립을 해서 요 가로도 제거해줘서 이어에다 넣는 거죠. 그리고 리턴 이제 포스터 타이틀 이어는 이제 아직까지는 문자열이니까 얘를 인트로 형변환을 해서 이제 리턴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됐네요.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실제 이 함수 여기다가 이제 URL 넣어주면 그 URL에 해당하는 키워드 정보를 이제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도큐먼트를 적어두고요. 도큐먼트는 get 도큐먼트 해서 도큐먼트 정보를 이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tr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겠죠. trs라고 할게요. tr 리스트라고 할까요? 그냥 리스트는 get movie tr 리스트에다가 도큐먼트 받은 걸 넣어주면 이제 그 tr 각각 이제 무비 정보 하나씩 들어있는 tr 리스트가 리스트 형태로 올 거고요. 거기에 이제 뭐를 하냐면 리스트 내포 구문을 이용해서 return get movie info에다가 tr을 넣어주면은 for tr in tr 리스트 여기서부터 이제 각각 하나씩 tr을 가져온 다음에 그 tr을 넣어주면은 이런 형태의 튜플 형태로 이제 데이터를 뽑아서 그거를 전체를 배열로 리스트 내포 구문을 이용해서 리스트로 만들어서 이제 리턴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initdb를 했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을 완성해 보죠. 메인 함수 부분에서 URL은 뭐였죠? 우리가 무비를 수집할 URL https www.imdb.com 차트 탑 요거였어요. 그죠? 여기서 가져오고 자, db를 초기화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정보를 가져와야겠죠. 무비스 정보를 가져와요. 뭘 이용해서? extract movies를 이용해서 extract movies URL을 넣어주면 이제 여기에 무비 정보가 이제 들어오게 되겠죠. db를 초기화하기 전에 무비 정보가 잘 오는지 프린트를 한번 해서 무비를 한번 출력해 볼까요? for 프로 이용해서 해볼까? movie in movies print movie 자, 실행을 잠깐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보면은 자, 보시면 이렇게 튜플 형태로 각각의 무비가 포스터 이미지 클릭하면 이제 포스터 이미지가 열리겠죠. 이렇게 포스터 이미지 하고 그 다음에 영화 제목 그리고 연도 이렇게 잘 들어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져왔으니까 이제 무비를 다 삽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db 생성하고 초기한 다음에 갖고 온 무비를 인서트 무비 해가지고 무비스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잘 가져왔는지 한번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된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무비스 테이블로부터 이제 요 쿼리를 실행을 하고 결과를 패치올 이용해서 이렇게 받아오고요. 로우스에 이제 저장이 됐으니까 포르프를 이용해서 db에 데이터가 잘 저장이 되는지 프린트 로우스 각각을 출력을 해보면 이제 실행을 해보면 데이터베이스에 쭉 수집이 됐을 거고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이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실제로 이 무비 SQL 들어가서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정보들이 쭉 잘 저장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내가 필요한 정보를 추출해가지고 이제 그 추출한 거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것까지 해보고요. 이제 여기서 좀 더 응용하면 아까 좀 전에 이제 파트 2에서 배웠던 웹 서버 부분 있죠. 웹 서버를 이용해서 플라스크 같은 걸 이용해서 요거랑 적절히 조합을 하면은 내가 크롤러로 데이터베이스에 어, 원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쭉 저장해 놓고 그 저장한 정보를 이용해서 내가 만든 웹 서버에서 그 정보를 가져와서 데이터를 쭉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도 있겠죠. 웹 애플리케이션을. 자,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하면 웹 브라우저는 이제 이 표준 모듈은 브라우저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듈이었고요. 그냥 단순히 이제 해당하는 그 URL을 그냥 브라우저에서 컴퓨터에 있는 브라우저에서 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거고, 웹 API는 웹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때 HTTP를 사용해서 서비스를 요청하고 응답을 받기 위한 명세를 말한다고 했고요. 웹페이지 대신에 웹 API를 통해서 데이터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받아서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에서 받아서 적절하게 가공해서 쓰면 되겠죠. 자, 웹 API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URL 요청으로 서비스에 접근하여 요청에 대한 상태와 데이터를 포함한 응답을 받을 수 있고, 일반적으로 HTML 대신에 뭐 JSON이나 XML JSON이나 XML 같은 양식의 데이터를 제공을 받겠죠. 그리고 REST는 이제 URL로 명시하고 해당 자원을 HTTP 메서드를 통해서 처리를 한다고 했고요. 예, HTTP 메서드는 이런 것들 등이 있다고 했어요. 뭐 여기 이제 패치가 좀 빠져 있지만 몇 가지가 조금 더 있어요. 아무튼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REST는 HTTP 표준을 최대한 활용하기 때문에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HTTP 표준을 따르는 모든 플랫폼이나 어플리케이션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웹크롤러란 이제 월드 와이드 웹을 탐색하면서 자동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고 했었고요. 뷰티풀 숲 라이브러리를 이용하면은 이제 이 HTML 페이지를 쉽게 분석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뽑아낼 수가 있었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번 주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